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군법 박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시 프로그램 활용하기 중급자용으로 지난 시간보단 조금 단계를 높여서 조금은 더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게 이 제목을 정시 지원 전략 이런 걸로 할까 하다가 프로그램 활용하기로 했어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조끼도 있고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자, 어쨌든 얘기를 해볼게요. 지지난주에 아들하고 쭈꾸미 낚시를 갔다 왔는데 잠시 짬을 내서 갔다 오길 잘했네요. 이렇게 추워질 줄 알았으면 못 갈 뻔했어요.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게 아마 이제 고속 성장 분석기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이 고속 성장 분석기를 잘 모르신다면 지난 영상, 바로 전 영상 보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구입하는지 이런 거 설명을 했거든요. 참고로 비용은 3만 원입니다. 저 이거랑 아무 상관없고요. 뭐 광고하고 이런 거 아니고 실제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네, 이걸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이제 고속 성장 분석기 가지고 할 때 그 일반 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이게 색깔 가지고 확률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빨강색 같은 경우에는 20% 미만, 20%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노랑이라고 하면은 20에서 50% 구간이고요. 합격률 기준으로. 그리고 연초록은 50에서 80%의 합격률을 보여주는 거고요. 합격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진한 녹색은 80% 이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고 했을 때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안정 하나 한 장, 세 장을 넣을 수 있으니까 적정 한 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소신이나 또는 상향으로 한 장,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세 장 구성을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요. 좀 취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역 같은 경우 좀 공격적으로 쓰겠다 하는 학생들은 적정 한 장에 소신 두 장, 소신 한 장, 우주 상향 한 장,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스타일마다 다르겠죠? 그러면 난 쫄래 한 장에 적정 두 장으로 갈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중급자용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단계 높여볼게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안전하게 붙으려고 진한 녹색, 진초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연한 초록 하나, 노랑으로 하나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안정이면 또는 연초록이면 우리가 이제 50에서 80% 정도의 구간이잖아요. 굳이 진초록을 안 넣고 연초록 두 개에다가 노랑을 하나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연초록이 거의 찐초록에 가까운 한 79%짜리 연초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정 라인의 연초록은 이거는 한 확률이 한 55% 정도 되는 그런 학과가 있을 수 있고 노랑도 그냥 노랑이 아니라 45%짜리 노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연초록 한 장인데 이게 확률이 안정적으로 한 79% 정도 돼 있는 확률의 연초록 한 장에 노랑을 두 장을 지른다고 해볼게요. 노랑 두 개면 되게 불안해 보이지만 이 노랑을 예를 들어 우리가 확률이 한 45%짜리 노랑 하나에 뭐 노랑이 한 25% 정도 되는 노랑, 빨강색에 가까운 우주 상향에 가까운 노랑, 23% 정도 되는 노랑,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상 찐초록에 가깝고 이거는 사실상 이거 뭐 49%라고 해볼까요? 연초록에 가깝고 이거는 조금 빨강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색깔로만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그냥 안정, 적정, 소신을 그냥 이 색깔만 갖다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구간에서도 색깔에서도 사실 합격의 가능성이 많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거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이게 막 화면을 켜놓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고속 성장 분석기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 프로그램을 안 쓰니까. 고속 성장 분석기에 고속 성장 분석기가 예측하는 점수와 어떤 그 갭 차이를 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초록이겠거니 뭐 이런 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자, 하나는 이 색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알려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다른 부분들. 색깔 말고 이제 전략을 잘 짜려면 이런 걸, 입시 고수는 뭘 보냐면요. 자, 입시 고수라고 해볼게요. 입시 고수는 내 점수를 메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보냐면요. 내 점수만 메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점수와 비슷한 구간을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점수 가지고 어디를 지원하지? 사람들이 지금 다 생각하는 게 뭐죠? 내 점수로 어디를 갈 수 있지? 이거를 본다고요. 그런데 내 점수보다 1, 2점 높은 학생은 어디를 지원하지?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점수보다 1, 2점 높은 학생이 지원을 좀 덜하는 학과를 내가 넣으면, 또는 내 점수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 점수보다 1점에서 5점 높은 학생들이 덜 쓰는 이런 구간에 내가 지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향으로 넣었을 때 조금이라도 붙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입시는 정답이 없습니다. 입시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니까 내 점수보다 좀 높은 학생들이 덜 넣을 수 있는 구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속의 장점이 나옵니다. 고속 성장 분석기의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고속 성장 분석이 이게 다운로드가 10만 건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만 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쓰죠. 그럼 예를 들면 진학사나 UA나 대성이나 메가스터디나 이런 입시 프로그램의 단점이 뭘까요? 점수 수정이 제한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내 점수 입력한 다음에 이거를 수정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속은 어떻게 되나요? 고속은 엑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점수 고치는 게 마음대로예요. 내 점수보다 조금 높게 입력을 해보면 내 점수보다 좀 높은 학생들이 그 색깔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점수보다 약간 높게 입력해서 비교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넣을 곳과 안 넣을 곳에, 그러니까 내가 넣고 싶은 곳에 어떤 학생들이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좀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것의 고급 버전이 모의지원입니다. 모의지원까지 활용을 하셔야 돼요. 같이 비교해 볼 때 모의지원만 넣지 마시고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중급 버전이니까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입시는 심리라고 했죠. 입시는 심리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심리의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또 고려해 볼 게 뭐냐면 오늘은 좀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입결 커트라인 점수는 학과 인기 순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문과에서 대표적인 학과들 얘기해 볼까요? 미디어, 경영, 경제, 국제학부, 영어, 영문, 일어, 불어 이런 게
보통 이런 순서로 간다고 쳐볼게요. 잃어버려야 뭐 이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인기 순위가 이렇게 가잖아요. 대충 얘기해 보면 평균 점수는 이렇게 순서대로 갈 수도 있어요. 미디어, 경영, 경제, 국제, 영어, 잃어불어 뭐 이렇게 순서로 갈 수도 있는데 잃어불어는 뭐 상관없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커트라인 점수를 보면요. 이 순서대로 안 가요. 미디어가 꼴찌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 점수는요.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 대표적인 뭐예요? 컴공, 소프트웨어, 뭐 전자, 기계, 뭐가 있죠? 뭐 산업공학, 그다음 뭐 토목, 그다음에 뭐 물리학과 뭐 이런 뭐 순서 이렇게 한다고 쳐볼게요. 제 임의로 막 얘기했습니다. 컴공 소프트는 보통 내 인기 순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평균 점수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 순서대로. 근데 커트라인 점수는 이게 바뀐다고요. 컴공 문 닫고 가는 애들이 여기 이 뒤로 갈 수도 있다고요. 여기 전자공학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이 여기 뒤 물리보다 낮은 점수를 붙는 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결은 심리예요. 그래서 작년 그 입결 가지고 뭐 점수 때릴 수는 없지만 그 순위가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작년 입결 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작년 컷라인을 봤더니만 컴공이 가장 점수가 낮았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 또는 미디어가. 당연히 이런 학과가 있었죠. 미디어가 문 닫고가 점수가 되게 낮아서 내가 미디어보다 점수가 조금 괜찮으니까 들어가 볼까? 이럴 수 있다. 그럼 미디어는 폭등하겠죠. 그런 심리가 모이면. 이게 정시랑 비슷한 게 교과전형, 수시에서 교과전형에서도 좀 비슷한 게 나오는데 아니다. 여기까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얘기한 김에 여기까지 얘기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교과전형에서 올해 교과전형 지금 입시 결과 발표가 나온 학교 중에서 예를 들면 최저가 없는 교과에서 예를 들어 광운대 같은 경우에 제 학생 그 이제 느끼한 학생이 3점대 초반으로 교과를 넣게 했거든요. 예비 7번 받았어요. 예비 7번. 광운대는 우리가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 점수 얘기를 하잖아요. 최저가 없고. 근데 이제 학과 작년 입결 바탕으로 해서 떨어질 학과를 찾아가지고 넣었더니 예비 7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학과가 20번 넘게까지 돌았던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올해 붙을 가능성이.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이것도. 이 작년 입결 가지고 순서가 바뀐 걸 가지고 조금 공략해 볼 여지를 찾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게 좀 얘기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아시는 분이 들으면 조금 이해가 더 될 것 같고. 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의 지원 어디 거 쓰셔야 되냐면 진학사 거 쓰죠. 진학사. 저 아무 상관없어요. 진학사랑은. 또 진학사 안 써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진학사 많이 쓰라고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모의 지원은 이게 일반적인 예를 들어 고속 성장 분석기 같은가 뭐 그 외에 여러 입결 프로그램 있죠. 이런 거는 과거의 입결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거는 지원 점수를 예측하는 거예요. 고속 성장 분석이나 뭐 여러 가지 입결 프로그램. 근데 모의 지원은 이거는 현재 지원자의 실시간 지원 심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과거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점수를 추측을 해보고 실제 지원하는 사람의 심리가 어떻지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의 지원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요. 이제는 10명 중에 8명은 모의 지원을 사용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러면 이건 의미가 있잖아요. 모의 지원이. 그래서 수시는 분산이 되죠. 수시는. 어떻게 분산이 되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수시에서는 저 모의 지원 안 써요. 수시는. 왜냐면 수시는 교과도 있고 교과 면접도 있고 학종 서류도 있고 학종 면접도 있고 논술도 있고 등등등등. 이게 지원자가 다 분산이 된다고요. 근데 정시는 분산이 안 됩니다. 그냥 수능 끝. 수능 점수 갖고 지원. 물론 이제 수능에 뭐 간혹 실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수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의 지원이 의미가 있죠.
왜냐면 수시는 이게 분산이 되니까 모의 지원이 의미가, 기껏해야 교과에서 모의 지원 넣지만 교과 넣는 애들이 모의 지원 많이 안 넣잖아요. 근데 정시는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10만 명 이상 넣는단 말이에요. 모의 지원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과의 학생들이 얼마나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의 지원이. 그래서 모의 지원은 유모의 경제를 실현한 사이트 회사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쓰는 걸 써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진학사인 거예요. 이게 진학사예요. 진학사는 대박 났죠, 이걸로. 근데 주의할 점. 너무 믿지 말아라. 너무 믿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냐면 표본 분석한다고 하죠. 표본 분석. 표본 분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모의 지원을 해보면 내 앞번호에 있는 애들이 어느 대학을 지원했다, 이런 것들이 정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아, 얘가 다른 대학 지원을 했는데 거기 붙으면 내가 지원한 학과를 빠질 테니까 나는 그럼 순위가 올라가겠지. 이런 걸 조사하는 게 표본 분석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 그 학생이 과연 그대로 할까요? 그 입력된 데이터가 맞을까요? 나도 귀찮아서 안 고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표본 분석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너무 믿지 말아요. 너무 믿지 말고 어떤 트렌드와 분위기와, 물론 이제 좀 하는 게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참고만 하자. 단 모의 지원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정도가 된다. 그러면 모의 지원을 활용해서 우주 상향 같은 걸 과감하게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안다면.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게 어려워서 그 이제 이거를 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직은 수능 점수가 이제 12월 9일인가 이따 나오나요? 8일인가 9일인가 이따 나오나요? 그 전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 고속도 돌려보시고, 고속의 어떤 색깔별의 어떤 확률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모의 지원 그 진학사 같은 거 돌려보시면서 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트래킹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원서 가지고 하려면. 제가 컨설팅을 추천하지 않는 게, 컨설팅을 잘 안 하는 게, 정시는 예측한 점수만 갖고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는 추적이 안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는 개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안 해요. 정시 컨설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수시만큼의 어떤 신뢰도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한 명 한 명 걸 다 찾아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실시간으로 추적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본인이 컨설턴트처럼 공부하셔서 진행을 하실 걸 추천해 드려요. 너무 어렵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럴 가치가 있지 않나요? 시험 끝나고 이제 할 거 없잖아요. 뭐 이제 뭐 논술 끝나고 이렇게 나면 할 거 없잖아요. 이제 놀지 마시고 이제 이런 거 하세요.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이거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의 지원 이런 거는 저작권 문제로 화면에 보일 수도 없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신 분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게요. 이상 일반고대학교 군포 박쌤이었습니다.